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본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2021년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채용 공고가 떴죠. 자, 이번 상반기 채용은 총 90명 채용한다고 지금 채용 공고가 떠 있습니다. 제가 2월 24일 날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2월 24일 날 한국직업방송에 나가서 제가 이번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채용이 있다, 그리고 인원은 최대한 한 90명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그때 방송에서 했는데요. 그게 그대로 90명 채용을 해 주시네요. 제 말씀을 듣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인원이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2월 24일 날 제가 한국직업방송에서 촬영을 한 거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면접TV 채널, 그 한국직업방송의 채널 이름이 면접TV고요. 2월 24일 날 신용보증기금 미스터뱅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서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고 지원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신용보증기금은 항상 그렇습니다. 채용의 전형이 서류 전형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차 서류 전형과 2차 서류 전형이죠. 1차 서류 전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자소서고요. 이 자소서로 적부를 먼저 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전형 할 때 지금 그 약식 논술이 2문항이 있죠. 그 다음에 약식 논술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25배수를 걸러내니까 자기소개서와 약식 논술을 동시에 평가해 가지고 그래서 서류 전형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소개서 먼저 보고 거기에 적부에 걸린,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만 약식 논술을 다시 봐서 약식 논술을 통과한 분들을 25배수로 걸러서 서류 전형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채용하는 게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 화면이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 총 5개가 나오죠. 자, 5개가 나오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5개 문항이 나오고 분량은 1번 같은 경우에 100자, 2번은 800자, 뭐 나머지는 이제 800자, 다 800자씩. 그럼 총 2번부터 5번까지가 3200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번까지 포함하면 3300자. 분량은 총 한 2, 3, 4, 5, 그러니까 6600바이트 정도가 되겠네요. 6600바이트니까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을 꼼꼼히 보니까 문항이 그렇게 또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자기소개서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시면은 이제 약식 논술도 잘 적어야 서류 전형에 이제 통과하시겠죠.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문항이 뭐냐면 지원자의 역량, 특성, 가치관, 장단점 등을 반영하여 본인을 한 문장 내외로 표현해 주십시오. 100자면 200바이트입니다. 200바이트인데 제가 여기 형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 소제목을 하나 적어 보십시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만은 일단 뭐 적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안 적는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밑에 이제 100자밖에 안 되니까 분량이 거기 적을 내용이 좀 빡빡하다 싶으면 소제목을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빡빡하다가 아닌 경우에는 소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소제목을 적고 이제 100자를 적어야 되죠. 저는 이러합니다. 또는 저는 땡땡땡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오른쪽에 포인트를 보면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소제목에다가 이렇게 땡땡땡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이유로 땡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적으시면 약 100자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00자를 만들어 보시는데 한 100자면 200바이트면 한 두 줄 또는 3줄, 맥시멈 3줄 뭐 살짝 스타트하는 정도 수준까지 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번을 이제 어떻게 적을 거냐. 이 중에 역량, 특성, 가치관, 장단점 이건데 이 중에서 뭘 적을 거냐.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하는 거는 조금 신선하게 좀 적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1번과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겁니다. 뭔가의 비유를 한번 해보라.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고양이입니다. 뭐 저는 뭐 태양입니다. 뭐든지 저는 뭐 어디에다가 은유 또는 비유
를 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양이다. 왜 그러냐? 민첩하다. 뭐 이런 특징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렇게 제가 이거는 그렇게 적으라는, 이 고양이를 적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렇게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1번을 한번 적어 보시면 조금 더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건 과거 한 1, 2년, 2, 3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자,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때 한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라는 이 노래가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세대의 노래는 아닙니다. 근데 면접관들 또는 인사 담당자들은 충분히 아는 그런 노래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그 여자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입니다 하고, 그 밑에 이제 저는 활동성도 강하고 어디에서나 뭐 뛰어다니고 여기 이 모임에도 가고 저 모임에도 가고 어디에든 불러주는 곳도 많고 제가 참가하는 곳도 많고, 그래서 저는 항상 치마보다는 정장보다는 청바지가, 활동성 있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의 비유를 해서 이제 자기를 표현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유를 해서 1번을 한번 적어 보시고, 1번이 짧지만 강력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좋은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1번 항목이니까 1번을 비유를 해서 좀 임팩트 있게 잘 적어 보시면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나머지 항목들을 읽어 보실 수 있도록 인사 담당자가요. 그렇게 1번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시고, 1번 중요하다. 짧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질문이 뭐냐면,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직무 역량 뭐든지 있겠죠. 자, 그 중에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요 부분 일단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놓고요. 연관된 것에 대해서 지원자의 경험이나 교육이나 경력이나 자격사항 등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술을 해달라 8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 뭐든지 좋은데 그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좀 연관되는 걸 골라서 그 중에 너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자격이나 또는 뭐 교육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800자를 적어달라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400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400자 위쪽 아래쪽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위쪽에도 소제목을 하나 적고 아래쪽에도 소제목을 하나 적어 봅니다. 자, 적고 난 다음에 이 위쪽 400자에는 저는 이제 경력 이렇게 뒤에 표시를 해 놨죠. 그리고 아래쪽 400자에는 경험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저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경험, 교육, 경력, 자격 요 네 가지 중에 이제 한번 적어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든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나는 네 가지가 다 있다. 적을 게 네 가지가 다 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를 이제 800바이트에 800자에 쭉 길게 적는 것도 방법이겠죠. 좀 자세하게 적어서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하나를 더 만들어 보시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경험, 교육, 경력, 자격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자,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어느 쪽을 좀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경력을 제1순위로, 경력이 만약에 관련된 경력이 있다면 그 내용은 반드시 적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 세 번째는 자격, 네 번째는 교육.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흔한 순서가 이 반대 순서입니다. 교육 쪽이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쪽이 두 번째로 흔하고 세 번째가 경험, 네 번째가 경력이니까 여러분들을 좀 정규분포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지원자와 좀 다른 차별화된 나의 소재를 보여주고자 하거들랑 이런 순서를 가지고 먼저 고려를 해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번에 몇 가지를 적을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속에 저렇게 400자 경력과 경험 두 가지를 제가 적었죠. 예시를 보여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다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저 같으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기 위쪽 400자에는 경력과 경험을 400자로 적고요. 두 개를 좀 이렇게 압축을 시켜야 되겠죠. 경력과 경험을 좀 압축시켜서 400자. 그 다음 네 가지를 굳이 다 적을 수 있는데 뭐 두 가지밖에 안 적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가지를 다 적고 싶겠죠.
네 가지 다 적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는 경력과 경험을 좀 압축시켜서 200자, 200자씩 이렇게 적어보고, 아래쪽은 자격과 교육 쪽에 400자 두 가지를 또 압축을 좀 시켜서요. 자, 그런 식으로 적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내가 적을 게 몇 가지를 적을까에 나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 경력과 경험, 저런 순서로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린 방식대로 우선순위대로 저렇게 적는 게 400자씩 그렇게 적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특히 뭐 누군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본 거, 또 누군가에게 그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또 기업금융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용보증기금의 어떤 업무의 속성이니까 그런 쪽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자격, 교육,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2번 항목에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하는 뭐 또는 담보가 없어서 담보나 어떤 자금력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력이 부족한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줘서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이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는, 그래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이런 업무를 위주로, 그런 업무가 이제 가장 그 주된 업무인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저런 포인트에 관점을 맞춰서 적어보시고 가능하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이렇게 2번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좀 기네요.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라는 이런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첫 번째,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선도, 두 번째,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공서비스 창출, 세 번째, 고객과 함께 지속성장이라는 이 3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전략 목표 중에서 지원자가 입사 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골라라. 자, 한 가지 골라라. 그리고 그 이유를 지원자의 역량을 토대로 기술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향후 자기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좀 뭔가 복잡합니다. 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 질문에서요. 자, 일단 먼저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난 일단 뭘 선택할까를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할까라는 겁니다. 자,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선도, 두 번째,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공서비스 창출, 세 번째, 고객과 함께 지속성장. 자, 이런 거를 선택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선택하면 좋은가 하면 다른 지원자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은 거를 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 중에 1, 2, 3번 중에 다른 지원자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내가 한번 피해서 다른 거를 선택을 해보자 라는 이런 전략을 한번 세우고 가보시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딱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들이 뭘 선택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보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저 1, 2, 3번 중에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저는 이게 제일 편하네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피해 가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편하네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대충 다른 지원자들이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몇 번이겠습니까? 바로 3번이겠죠. 자, 그래서 고객과 함께 지속성장, 이 가치가 나쁘다는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많이 적으니까 살짝 좀 피해보자.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보자. 자,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 또 만약에 또 우리 다른 지원자들이 선택을 해서 적는다면 또 뭘 선택을 두 번째로 많이 할까요? 1번을 두 번째로 할까요? 2번을 두 번째로 많이 할까요? 2번이겠죠.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공서비스, 뭔가를 봉사하고 봉사활동 이런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2번도 피해보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자, 그럼 1번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번을 찾을 수 있다면 1번을 적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번을 만약에 못 찾겠거들랑 2번을 적으십시오. 또 1번, 2번을 도저히 못 찾겠거들랑 그때는 3번을 적으십시오.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선택했어요. 자, 그럼 그 이유를 지원자의 역량을 토대로 기술하라. 여기 역량을 토대로 기술하라 했으니까 관련된 역량이나 경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400자로 나누세요. 위쪽 400자에는 소제목을 하나 적고
자, 일단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자, 한 가지 선택했다. 그러면 그 이유와 관련된 역량이나 경험을 이 400자에 적어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아래쪽 400자에는 또 소제목을 하나 적겠죠. 적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향후 자기개발 계획을 400자로 적는데, 자기개발 계획을 저는 이렇게 자기개발을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표현을 적으면서 한번 그 자기개발 계획을 적어 보시면 좋겠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적을 수 있는 게 이 자격증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공부하겠다, 뭐 여신심사역 자격증을 공부하겠다, 뭐 FRM 자격증을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업금융과 관련된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 적을 수 있는데,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 신용보증기금의 주된 업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활동성, 네트워크를 더 강화시키고, 더 고객과 친밀하게 지내고, 인간관계, 대인관계, 활동성, 어떤 관계 능력,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맞춰서 향후 자기개발 계획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기반의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DT라고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DT를 추진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공적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지원자가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DT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달라. 자,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신용보증기금 제도나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 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4번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DT 역량과 경험이 있냐라고 하는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 어떤 서비스와 어떤 제도나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의 흐름이나 프로세스나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만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발급.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검색을 하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어떤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이런 절차구나 하고, 이런 절차는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홈페이지를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공부와 고민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400자. 자, 400자, 위쪽 400자에는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자, 위쪽 400자에는 나와 관련된 디지털 DT와 관련된 역량이나 경험을 적어봅니다. 근데 뭐 저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없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환이라 그러면 비대면 서비스 확대,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줌을 한번 사용해 봐도 뭐 여러분들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경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뭐 온라인 게임을 해봐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될 수도 있고, 디지털 전환과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다못해 은행의 키오스크를 한번 써봐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디지털 관련된 경험을 어떻게 이런 부분을 써보니까 이런 거를 느꼈다, 좀 불편하더라, 또는 뭐 좋더라, 또는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조금 느낀 점을 적어 보시고요. 400자에. 그 다음 아래쪽 400자에는 이제 그 신용보증기금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해야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적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를 살짝 좀 해보고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팁은 살짝 드렸죠. 자, 그렇게 4번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신용보증기금의 인재상은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과 금융인으로서의 성장 자질을 갖추고 신보의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그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원자가 생각하는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 자, 기본 인품은 뭐냐? 네가 생각하는 기본 인품은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라. 800자.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형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400자로 나눴죠. 자, 위에는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그 다음 400자에는 자, 내가 생각하는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A라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나의 관련된 경험과 이유를 위쪽 400자에 적어보고요.
아래쪽 400자에는 또 400자 아래쪽에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 두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B, 인품 B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나의 경험은 이렇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적으면 결국 내가 생각하는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내가 선택을 하는 셈이 되겠죠. 자, 두 가지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좀 적기가 수월할 겁니다. 한 가지만 적으면 총 800자를 적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적어서 400자씩 이렇게 나눠서 적으면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신보의 인재상을 묻는 게 아니고 신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공기업 전체로서의 인재상, 신보의 인재상이 아니고 신보인으로서의 인품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공기업 전체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니까 너무 신보에 맞추지 말고 공기업 전체라는 관점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도덕이 기본 인품이 필요합니다. 정직이 기본 인품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좀 보편화된 단어, 보편화된 가치, 보편화된 어떤 인품으로서의 역량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거, 뭐 예를 들어 책임감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을 한번 적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차별화된 자기소개서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이 3번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공공성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어떤 카테고리, 키워드로 이렇게 딱 삼으면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자소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별화된 자소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조금 더 남다른 그런 단어, 그런 키워드, 용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5번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 그래서 두 가지 기본 인품을 두 가지를 적어보자 라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총 5가지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적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4번일 것 같습니다. 이 DT,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임팩트 있게 1번을 짧게 적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나머지는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3번, 5번, 2번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적힌 이 4번이 제일 어렵다 이 순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취준생들이 적기 어려워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저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항목 남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원자들이 적기 어려워하는 항목을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내 자소서를 차별화시키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세워보라고 제가 항상 자소서 포인트에는 저렇게 난이도와 중요도 저 순서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자소서를 이렇게 잘 적으시면요, 이 1차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약식 논술을 이제 또 평가를 받을 텐데 약식 논술은 좀 시간이 길어서 우리 유튜브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적으시는 분들, 신용보증기금 지원하시는 분들 잘 지원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